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마지막 편이에요. 14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LVGL은 뭐 다음에 필요할 일이 있으면 꺼내 쓰고 시리즈로 쭉 진행되는 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할 내용을 위해서 7인치 LVGL 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13편에서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가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 RS485 통신 모듈을 준비를 했어요. 맥스485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녀석을 아두이노나 ESP32한테 주게 되면 RS485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 보드에서 이거를 연결했을 때 RS485 통신이 될지 말지 확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지금 될 거다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녹한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하면 되는데 왜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봅니까? 그죠?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RS485 통신이 되면 그 RS485 통신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 제가 두 개 달아난 게 있는데요. RS485 통신선이 여기 두 개 달려 있어요. RS485 통신으로 제어가 되는 4채널 릴레이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은 모드버스입니다. RS485 모드버스 RTU 그거 가지고 요거 제어를 해보고요. 하면서 시간이 아주 넉넉하게 남는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용 온습도 센서인데요. RS485 통신으로 얘가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하고 측정한 값을 RS485 통신으로 빼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 프로토콜은 모드버스 RTU입니다. RS485. 그러면 이제 이 1번, 요거 이제 2번 이 순서로 하는데 여기 이 LCD에 ESP32가 여기 붙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ESP32의 대부분의 핀들은 LCD 구동하는 데 쓰지만 5개의 핀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그 5개의 핀을 제가 이렇게 쭉 빵판으로 다 빼놨습니다. 자, 먼저 요게 화면상에 요 노란 색깔 선 11번 핀입니다. ESP32의 11번 핀, 12번 핀, 13번 핀, 17번 핀, 18번 핀 이렇게 5개를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전원 핀 2개 빼왔습니다. 여기 GND 3.3V 요렇게 총 7개의 핀이 전원을 제외하고 디지털 핀은 5개, 전원 핀 2개 가지고 총 7개의 핀이 빵판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연결해 가지고 쪽쪽쪽쪽쪽 하면 되는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지금 이 RS485 릴레이에 이거 제가 4채널 릴레이 살 적에 판매하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사면 4채널 릴레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릴레이 채널이 4개인데 번호가 0번, 1번, 2번, 3번입니다. 0, 1, 2, 3 총 4개죠. 그 중에 0번 채널을 릴레이를 개방을 한다. 온 상태로 바꾼다 하면 RS485 통신으로 이 명령어를 RS485 통신으로 저기 있는 바이트 어레이를 전송을 해주면 릴레이가 딸까닥 하면서 켜집니다. 반대로 채널 0번을 끌려면 이 명령을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명령어 자체가 가만 보면 모드버스 RTU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거 해석하니 많이 펑션 코드가 어쩌고 슬레이브 어드레스가 어쩌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명령을 보내면 작동이 된다. 그럼 저 명령을 보냈을 때 RS485 통신으로 저 릴레이가 반응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님 반갑습니다.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의 박수 짝짝짝짝짝. 여기 이제 1등 지정석 딱 앉으시고.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은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여기 은메달 지정석 딱 앉으시고 제2원님 반갑습니다. 3등입니다. 동메달 지정석 딱 앉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제이슨리님 반갑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는 쭉 이게 빼두고, 자, 지금 연결한다는 게 이 맥스 485 모듈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연결하는 핀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 모듈이 5V용이라고 일단은 돼 있는데 3.3V에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반반인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뭐 용감무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핀이 4개가 있고요. 아래쪽에 핀이 4개가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지금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그럼 요 중에 이게 요 두 개의 핀이 B라고 써진 핀하고 A라고 써진 핀이 있거든요. 요게 RS485 통신 핀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뭐 릴레이하고 요런 쪽하고 연결되는 핀이고, 자, 여기가 VCC, 여기가 GND입니다. 그럼 ESP32에 3.3V 핀을 여기 연결할 거고요. GND라고 적힌 핀을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RO라고 된 핀이 있고요. DI라고 된 핀이 있고, REDE라고 된 핀이 있어요. 그럼 요 RO의 O가 아웃 그 나가는 핀입니다. TX 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핀은 모듈에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핀이니까 ESP32의 RX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핀을 제가 임의로 17번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드웨어 시리얼로 17번 핀을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DI 핀은 잠시만, 그렇게 해도 될라나? 아마 되겠죠? DI 핀은 18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요렇게 17번, 18번 됐고, 그리고 요 두 개의 핀은 서로 쇼트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핀으로 딱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13번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RS485 통신은 반이중 방식이라 해가지고요, 플로우 설정을 해줘야 돼요. 송신 모드, 수신 모드 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신 모드일 때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만 가능하고, 수신 모드일 때는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신하는 핀이 두 개다라고 해서 저 리드라이트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핀의 어떤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리하는, 구분하는 어떤 통신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무전기 우리 사용하실 적에 그 말을 이렇게 딱 누르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듣기만 들어야 되죠. 둘 다 누르면서 말하면 이거 뭐 통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르고 말한 다음에 오바 하고 딱 떼면 상대방이 랄랄랄랄랄라 말하면 내가 듣고, 또 저기서 오바 그러면 또 내가 누르고 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얘가 딱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꽂아야 이게 좀 핀이, 잠시만, 어디 꽂아도 핀이 개수가 안 맞네요. 이렇게 꼽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딱! 삐뚤어졌다. 빵판에 빡 꽂아주고, 그라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VCC 핀은 여기 전원 핀, 제가 왜 이렇게 발려? 3.3V. 그라운드는 GND는 GND. 그 다음에 RO핀은 17번 핀. 알아서 찾아서 연결해 주시고요. DI핀은 18번 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핀은 딱 가운데 핀은 묶어가지고 13번 핀에 꽂아주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 플로우 핀이 하이일 때 송신인지 수신인지 그거 구분이 좀 안 되네요. 제가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하이일 때 송신 모드인가? 맥스 485. 아니다. 내 블로그 가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RS 485. 너무 예제를 많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네요. 뭐 내가 만들어 놨던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자. 하이면 송신 모드, 로우면 수신 모드네요. 하이가 송신 모드, 로우가 수신 모드. 일단 이제 외우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가 송신, 로우가 수신. 자, 이제 코드 짜러 가도록 하죠. 자, 이건 어제 해놨던 거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지금은 LVGL 하지 말고요. RS485 통신이 되는지 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저 전역 위치로 가가지고 필요한 핀들 선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샵 define RO라고 된 핀이 있었잖아요. RO가 17번, DI가 18번입니다. 그리고 샵 define 흐름 제어를 하는 핀 플로우라 부르겠습니다. 13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핀은 요 핀은 그 시리얼 통신할 때 쓰는 핀이라 가지고 그 출력이니 입력이니 이런 거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핀은 출력으로 설정한 다음에 흐름 제어를 하는데 쓸 거기 때문에 핀 모드 요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그냥 함수화 시켜놨죠. 자, void send 모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드 쓰기 모드는 요 플로우 핀이 하이면 쓰기 모드예요. 디지털 라이트 하이 이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읽기 모드는 로우일 때가 읽기 모드더라. 헷갈리니까 이렇게 딱 함수화 시켜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값은 리드 모드입니다. 이거는 RS485 통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RS485 통신의 기본 규칙은 침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룰루랄라 등산을 가요. 10명이서 등산을 갑니다. 한 명씩 다 무전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도 나도 지금 무전기에다가 대고 막 자기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통신이 되겠습니까? 규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침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님 오바 뭐 하면 저기서 누구누구 응답했다 오바 이런 식으로 기본은 침묵이고 필요할 때 누군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이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거든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기본 모드가 수신 모드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은 수신 모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안 해도 아마 디지털 핀이 처음에 딱 부팅되면 로우 상태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시작할 때 수신 모드가 기본이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드웨어 시리얼을 여기다가 좀 불러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일단 제가 느낌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되겠구나. 자, ESP32 빌트인 라이브러리에 보면
아마 하드웨어 시리얼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RS485 통신을 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하드웨어 시리얼. 왜 안 나오지? 인스톨드에 있나? 아니면 검색 찬스 좀 쓸게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하드웨어 시리얼. 이거는 이거 검색된 거 찾는 거잖아. 소프트웨어 시리얼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인클루드 해줘야 되나? 뭐야, 이게 맞는 기야? 자, 일단 뭔가 하나 코드를 주워 왔는데요. 이게 되는 긴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샵 include 하드웨어 시리얼.h 요거 딱 해주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시리얼 타입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RS485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RS485 비긴 할 적에 여기 시리얼 비긴 하듯이 비긴 할 적에 얘는 이게 나와서 좋구나. 보레이트 요걸 붙여주는데요. 요걸 붙여주는데 요게 RX 핀하고 요게 TX 핀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거하고 분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연결한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RO 맥스 485에서 ESP32 쪽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오는 라인입니다. 그럼 ESP32 입장에서는 17번 핀이 RX 핀인 거예요. DI 핀은 DI의 I가 아마 뭐 인풋 뭐 I 들어온다 쪽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맥스 485 입장에서 통신 모듈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건데 ESP32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TX 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RO, DI 이렇게 적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럼 이 통신 속도는 얼마냐라고 하면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모듈은 다 공장에서 나올 때 통신 보레이트가 96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9600이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 꼭 써줘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안 되면 이렇게 좀 고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 RS485 통신을 위한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됐고, 그럼 이제 뭔가 주고받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제 1번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제 1. 이거 필요 없었구나. RS485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1초 간격으로 채널 0 릴레이를 온오프 하시오. 한 번은 온, 한 번은 오프 이런 식으로 1초 간격으로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줘야 될 명령이 여기 있으니까 요것도 저 그냥 슬라이드 안에 잡아 놓도록 하죠. 요만큼 카피 해가지고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 이렇게.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바이트 배열입니다. 16진법으로 돼 있고. 그럼 명령어도 여기 위쪽에다 저녁에 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바이트 배열이니까 자 바이트 릴레이 0 on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16진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 0x가 붙어야 되고 배열이니까 구분은 콤마로 하는 거죠. 0x 콤마 요게 여기 이렇게 다 붙으면 되는 거죠. 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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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바이트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릴레이 0 오픈은 요거 4개가 뒤에 4개가 다르네요. 그죠? 자, 지금 모드버스 RTU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명령어가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지금 너무 그렇게 우리 딥하게는 하지 말고요. 됐죠? 그럼 한 번은 이 명령어 메시지 보내고 한 번은 이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저 아래가 루프 쪽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 1초 간격으로 뭔가 할 적에 지금 우리 딜레이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1초라는 타이밍. 그거를 위해서 복잡하다 그죠? unsigned long main t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if 밀리스 빼기 main t가 1000보다 크다면 main t에다가 밀리스 대입 해주겠다. 그럼 여기에 한 번은 on, 한 번은 off 이런 식으로 톡을 하면서 딱딱딱딱 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구분을 위한 부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부울 릴레이 스위치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얘가 트루냐 펄스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그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니까 제가 코드를 이렇게 쓸 겁니다. 만약에 이 릴레이 SW가 true다, 아니다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true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반대되는 not을 넣어주고 펄스라도 not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true면 펄스가 되고 펄스면 true가 되니까 한 번은 여기에 들어가고 한 번은 여기에 들어가고 똑딱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가 true냐 펄스냐는 우리 제어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저기 한 번은 저기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값이 펄스였으니까 제일 초반에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니까 여기를 on 하는 쪽으로 붙이겠습니다. on 여기 off. 이게 그러니까 돼야 될 텐데 이 될까 말까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자, 그리고 얘 on 할 때는 저 위쪽에 8바이트 데이터를 RS485 통신도로 쏴주면 되는 건데요. 송신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라이트 모드로 전환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다시 리드 모드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할 거 다 한 다음에 리드 모드. 그리고 요 사이에서 데이터를 쏴주면 되죠. 그 쏠 때는 RS485 통신으로 쏘는 거니까 이 RS485.write 함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RS485.write에다가 내가 보낼 바이트 배열하고 개수를 잡아넣어주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요. 보낼 데이터는 어렵다. 상당히 어렵죠. 오프 저 릴레이용 오프라는
배열이 있는데 거기 있는 8개의 8바이트를 보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수신 송신 모드로 전환하고 8바이트 데이터 전송한 다음 수신 모드로 전환. 근데 여기서 RS485 라이트라고 하면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서 블로킹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 8개가 다 보내질 때까지 코드가 여기서 머물렀다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보낸다라고만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내고 있는 와중에 수신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 데이터가 잘리게 되겠죠. 보내고 있는 와중에 커트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S485 통신은 중요한 것이 반이중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데이터가 다 보내졌는지가 확인이 된 다음에 수신 모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지원하는 함수가 그 하드웨어 시리얼에 플러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 함수는 라이트 데이터를 쏠 적에 데이터가 다 보내질 때까지 플러시 함수에서 그 블로킹이 걸려요. 다 보내지면 넘어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리드 모드로 전환한다.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얘는 ON. 이제 문제는 요 코드를 ESP32한테 딱 주고 RS485 릴레이를 딱 연결했을 때 제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코드 잡아넣기 전에 릴레이 연결부터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릴레이에 이거 보시면 릴레이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라고 된 핀 보이죠? RS485 통신은 A는 A끼리 B는 B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저 맥스485에 A, B 칸 있었잖아요.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5V 그 꽂아 주셔도 되고 배럴잭으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배럴잭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외부 전원입니다. 외부 전원. ESP32는 5V가 없으니까 박상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A는 A에 B는 B에 이거 안되면 오늘 컨텐츠는 끝장인데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 반짝반짝 전원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와가지고 어제 만들었던 주유소 예제가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녹한다 주유소. 자, 코드를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 수신도 해줘야 되는데 RS485 통신은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이라서 이 릴레이가 응답을 보내주거든요. 그 응답을 빨리빨리 버퍼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상관없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뭐지? 에러 났다는데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잠시만 검색 찬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ESP32에서 하드웨어 시리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찌하는 거지? 그냥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하면 되는 건가?
하드웨어 시리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채널 번호 같은 개념을 생성자로 봤네요.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뭐 1번이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드웨어 시리얼. 이미 선언된 것만 쓸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쓰거든요. 그걸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되려나? 소프트웨어 시리얼.h. 잠깐만요. 이거 사용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녹한다에게 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뭔가 지정된 핀이 아니라 내가 다른 핀을 하드웨어 시리얼 핀으로 쓸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랑이님 제가 인사를 드렸던가요? 랑이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다면 두 번 하는 걸로. 그 구글에는 상당히 쓸데없는 정보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를 리맵을 하면 되는 건가? 좋아.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리얼 1하고 시리얼 2는 이미 그 ESP32 내부에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리얼 2라고 하는 게 이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리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드웨어 시리얼 원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리얼 이렇게 하는 게 좀 덜 헷갈리겠네요. 자, 여기에 RS485라는 이름으로 시리얼 2를 잡아먹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무슨 타입으로 잡아먹는 거야? 맞잖아, 그럼. 시리얼 2. 딱 먹고, 그리고 여기서 리맵을 한다. 자, 그냥 시리얼 2라는 걸로 쓸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샵 define 시리얼 2는 RS485다. 그래가지고 딱 쓰면 되잖아요. RS485는 시리얼 2구나. 그죠? 반대로 했죠. 그럼 얘가 시리얼 2하고 같은 거니까 따다다닥 하고 따다다다닥 하면 일단 이제 덮어 썼으니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작업을 수정을 했습니다. 시리얼 2에다가 엎어 썼어요. 지금 에러는 이거 LVGL 쪽 그 함수를 제가 다 지워서 나는 에러네요. 아이. 원래 여기 위에 그 버튼 누르면 실행되는 콜백 함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지웠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임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 넣어주면 되니까 임시 조치를 잠깐 좀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원래 자리에 만들어 주고 방금 본 장면은 별로 중요한 장면 아닌 거예요. 자카톨에서 새로운 UI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 놓으면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코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딱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저기요? 저기요? 그러면 RS485 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자, 잠시만요. 이게 되는지 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야, 큰일이다. 이거 안 되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코드는 잠깐 제껴놨고요. 제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0 또는 1을 시리얼 입력으로 제가 입력을 해주면 0을 보내면 ON이라고 한번 일단 해볼게요. ON 되는 걸로. 이 코드 이 안에 딱 잡아 넣어주고 그러면 이게 리드 모드 하게 되면 응답 데이터가 날라와요. 응답 데이터를 수신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while rs485가 available 하면 자 무한루프 돌리고 헷갈리니까 얘가 available 하면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방가르 TV님께서 상사로 진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RS485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 좀 상당히 아리까리한데요. 그럼 응답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왔다는 말이고 여기서 읽어드리면 되겠죠. 쭉 가면 응답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응답 데이터도 8바이트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니까 자 바이트 리시브 8바이트 배열의 RS485의 리드 리시브에 8개 읽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콤마 딱 이렇게 따따따따 찍고 시리얼 점 프린트LN.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응답 데이터가 시가 아예 안 오는 그 답보 상태가 되면 무한 루프 형식이 될 거니까 그 타임아웃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unsigned long 타임아웃 t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작할 때 무한 루프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을 짤깍 기억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밀리스 빼기 타임아웃이 한 3초 1초 정도 이내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다고 간주를 해버리겠습니다. 타임아웃 발생. 그럼 강제로 브레이크를 해주는데 타임아웃이 발생해가지고 브레이크가 됐으면 응답 데이터가 없다는 거와 같으니까 자, bool is timeout. 기본 값은 타임아웃이 아닌 건데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요거를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만약에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이 코드를 업로드 한 다음에 시리얼 그 입력으로 0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ESP32한테 전송을 해주면 이 녀석이 RS485 모듈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을 받게 될 건데 과연 주고받고가 되는지를 제 생각에는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도 출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else면 타임아웃 발생. 아로가 아웃 17 내가 반대로 꽂았나? 지금 총체적으로 송신 모드, 수신 모드 그게 반대일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샌드 모드 플로우 핀 하이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컴파일을 새로 하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마우스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요 쓰레기통 모양 이걸 눌렀더니 컴파일을 새로 하네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썸네일에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해보고 알고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하다가 안 돼도 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 느낌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죠.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1 3 4 2) 머시기 1 3 4 2 머시기 9600 컴파일도 오늘따라 더럽게 느리네요. 잠시만요. 내 컴퓨터 쿨링팬이 왜 이렇게 빠르게 돌지?
아니 지금 윈도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제가 분명히 방송하는 시간대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윈도우에 아무런 작업도 하지 말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바이러스 검사 같은 거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멀웨어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컴파일 속도도 느린 겁니다. CPU 점유율이 100%인 상태예요. 왜 그러나 몰라 윈도우는. 업데이트 안 하고 싶은데도 업데이트 지멋대로 해버리고. 분명히 그 자기가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지정을 해놨더니 지금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강제로 어떻게 끄는 방법이 없나? 그 업데이트를 안 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하라고 한 시간에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규칙을 위반하고 막 지맛대로 해버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네요. 저기가 컴파일 속도가 급격하게 지금 느려졌어요. 이게 지나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대로 하라고 두고 17번, 18번.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시리얼 1으로 한번 바꿔볼까? (13번) 17번, 18번, 13번. 주음님이 좋아요를 눌렀더니 바로 프로그램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왜 나온 거지? 자, 지금 타임아웃 발생이라고 나온 게 시간 안에 그 응답을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말은 통신이 안 된다는 말과 같은데 한번 다시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A, 노란색 A, B. 배선은 잘 해놨고요. 17, 18. 또 이게 점퍼 케이블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루만져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답을 안 해줘. 그러면 이거를 이 데이터가 또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 얘가 응답을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0000 FF00 8C3A 0000 FF00 이것도 맞고 CDCA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맞고 보레이트 맞고 시리얼 1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라이트 모드 딱 보내주고 플러시 하고 리드 모드 하고 응답 받고. 아, 베리베리 정확한 코드인데. 응답이 날라옵니다. 이 응답 보이죠 이거? 근데 중간에 쓸데없는 거 한 번씩 나오는 거 이거는 뭐지? 잘 되다가 갑자기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뭐지? 뭔가 내부적으로 막 이렇게 좀 뭐 간섭이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좋아, 그럼 ESP32를 다시 재부팅을 한번 해가지고. 버퍼가 터졌나? 자, 재부팅 한번 때려주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응답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시작하자마자 버퍼를 클리어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UI init하고 RS485 통신의 잔여물을 비운다. while RS485가 available 하다는 얘기는 버퍼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available 하면 RS485를 read, 그냥 읽어서 허공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죠. 일종의 버퍼 클리어하고 같은 거죠. 됐고, 그럼 0을 보내면 라이트 모드하고 이번에는 온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온 메시지를 보내면 릴레이가 딸까닥 하면서 켜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작동되는지 확인해보면 또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코드에는 플러시가 필요 없죠. 왜냐면 안 비워지면 루프가 끝이 안 날 거니까. 비워져야 루프가 끝이 날 거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죠? 무한의 굴레. 넌 나를 벗어날 수 없다. 과연 이번에는 응답을 해줄지. 어쩌면 이게 통신선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지? 지금은 또 안 되네요. 됐다 안 됐다 그러지? 살짝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보낸 데이터에 캐리지 리턴이 달라붙어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라서 다시 리셋. 좋아, 그러면 이게 통신선을 막 흔들면서
이 릴레이 보드를 한번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다음 점검 포인트는 송수시 모드를 잘못 설정을 했다. 이거 다시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예전에 해놨던 거. 야.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아니면 애초에 이 맥스 485라는 모듈이 ESP32하고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원래 이게 제가 아두이노용으로 계속 사용하던 건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예전에 요거 회로를 제가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LVGL 테스트 보드로 만들었던 건데 여기 박혀있는 이 모듈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스 485. 근데 제가 이 회로는 3.3V 맞춰가지고 딱 디자인을 해놓은 거라서 되는데 요거 제품된 거는 3.3V에서 되는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오늘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얘가 아마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면 LED가 반짝반짝 하지 않나?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작동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걸로 그냥 갈아탈까요? 이거 어떡한다? 17번, 18번 17번, 18번 85 TX니까 17번 핀을 한번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를 11번, 12번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11, 12 막 내부에 막 이것저것 다른 모듈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랬는데 안 되면 점퍼 케이블을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점퍼 케이블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통신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깨끗한 거를 찾아가지고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통신 모듈 단에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고. 좋아. 보레이트는 9600입니다. 9600. 응답을 해다오. 딱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지? 요즘 릴레이 하이가 걸렸거든요, 요거. 요즘 불 켜진 거 보이죠? 뭐지? 왜 갑자기 됐지? 그러면 지금 제가 오프하는 건 안 만들었으니까 온오프 하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버퍼가 계속 클리어가 안 되니까요. 여기서 응답 데이터 수신한 다음에
8바이트 수신하고 타임아웃은 아닌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여기서 플러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화 시켜 놓을게요. 요거를 저 위쪽에 버퍼 클리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void 버퍼 클리어. 얘 이제 호출에다가 쓰면 되겠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딱 해주고, 그리고 명령 한번 보낸 다음에 버퍼 클리어 해주면 그 다음은 그 수신 버퍼가 깨끗하게 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 자체도 함수화 시키겠습니다. 저 위에 void set 릴레이 안에 채널 번호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int 채널. 그러면 요게 채널 0번부터 할 거니까 이 자체가 이 명령어가 2차원 배열로 하고 배열의 인덱스로 써버리면 크게 구조 변경 없이 쓸 수가 있겠죠. 머리 터지겠죠. 자, 바이트 녹한다 릴레이 하겠습니다. 녹한다 릴레이라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의 두 번째 섹션은 길이가 픽스 돼야 되죠. 8 요건데 요 안에 덩어리가 4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게 채널 온하고 오프하고 두 세트가 있어야 되네요. 릴레이 온이고 릴레이 오프고 요렇게 두 세트가 있어야 되겠네요. 명령어 두 세트가. 그럼 여기가 채널 0, 채널 1, 채널 2, 채널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렵죠? 자,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잡아 넣으면 됩니다. 요거. 이 컴퓨터 쿨링 팬이 빠르게 도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네요. 누가 좀 이 쿨링 팬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이 방송하는 타이밍에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자, 지금 제가 어떤 의도로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요 어디 갔냐 이거. 아주 좋은 그 감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살짝 좀 노가다 그게 있네요. 자, 따따따따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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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깍, 깍. 이거 CRC 계산기하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안 하고도 명령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드버스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드버스 프로토콜 형식의 그 명령어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 저는 오늘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내면 이렇게 작동이 된다 하는 걸로. 자, 그러면 명령어 세트가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릴레이 온 이 함수가 매개 변수를 한 개 더 받아야 되게 돼요. 켤 건지 끌 건지. bool SW 하겠습니다. true면 켜는 거, false면 끄는 걸로 하죠. 채널 번호와 켜고 끄는 거. 그러면 여기서 크게는 요 SW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SW가 켜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라이트 모드로 전환해놓고 요 이제 뭔가를 이제 보낼 거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켜는 쪽에 틀으면 켜는 쪽에 8개를 보내는데 채널 번호에 해당되는 걸 보내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아래쪽 거는 끄는 쪽에 바이트 배열을 보내는데 요 채널 번호 해당 0이면 얘가 가는 거고 1이면 얘가 가는 거고 2면 얘가 가는 거고 3이면 얘가 가는 거잖아요. 2차원 배열이니까. 그럼 다 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버퍼 클리어. 그럼 이제 이 함수 쓰면 되겠죠? set relay set relay 0번을 펄스 이거는 끄는 쪽이고 요거는 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핀을 바꿔서 됐다라고 지금 그 판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핀을 바꿔서 됐다. 아니면 원래 약간 접촉 불량이었는데 지금 제가 핀을 옮기면서 갑자기 접촉이 잘 되게 되었다. 원인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어느 핀이든 작동만 되면 되는 거니까. 김베디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제가 시리얼 입력으로 0 보내주면 릴레이 꺼질 거고 1 보내주면 켜지게 될 거예요. 야, 한 시간 동안 릴레이 작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지하게. 0 1 0 근데 여전히 데이터가 밀리네요. 1 릴레이 딱딱 소리 들립니까? 보여드리죠. 1 켜졌죠? 0 1 0 그럼 됐네요. 나머지 채널도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LVG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다 작동이 되도록 일단 코드를 한번 넣어보죠. 좋아. 2번, 3번. 2번 누르면 채널 1번이 꺼지고 3번 누르면 채널 1번이 켜지고 4번, 5번 이건 채널 2번 6번, 7번 채널 3번 음, 5채널 릴레이를 보셨군요. 모드버스 릴레이입니다. RS485 통신을 하는 릴레이. 근데 왜 처음에 데이터가 밀릴까요? 제이슨 리님처럼 플러시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것도 뭔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왜?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작동은 되는데 응답은 엉뚱한 게 맞죠? 1, 3, 5, 7. 다 여기 있는 그 작동 표시등 다 켜진 거 봤죠? 0, 2, 4, 6. 그러면 일단 데이터 밀리는 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요. 제일 처음 한 번만 뭔가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값이 좀 들어있네요. 그러면 요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그럼 버퍼 클리어하고 여기서 딜레이를 좀 주고 버퍼 클리어를 잠시만요. 근데 리드 할 때 플러시가 작동이 돼요. 생각해 보니까 아두이노의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는 보낼 때 송신할 때에 다 완료될 때까지 홀딩 시키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여기서 한 2초 정도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제이슨님의 의견을 담아서 2초 정도 딜레이를 딱 걸고, 왜냐하면 처음에 딱 켜졌을 때 막 부팅되면서 노이즈가 막 이렇게 생기는데 RS485 통신으로 생기는 막 노이즈가 버퍼에 막 들어가 있다가 그게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이상한 좀 생각을 한번 가지고 아니면 완전 켜질 때까지 채널을 송신 모드로 둬버릴까요? 일단 한 개씩 해봅시다. 요거 시도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딱 처음에 켜질 때에 그 송신 모드로 미리 딱 바꿔두고 버퍼 클리어를 한 다음에 수시 모드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상태가 좀 버퍼 상태가 깨끗하지 않을까. 그래도 제일 처음 한 번은 이상한 쓰잘데기 없는 값이 출력이 되네요. 그러면 왜 저게 나오지? 아니면 여기서 의미 없는 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시작할 때 아무 의미 없는 뻘 메시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버퍼를 응답 받아가지고 버퍼를 클리어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인이 뭐죠 대체? 요거를 여기서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설정이 차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 비긴 해놓고 중간에 막 RVG에 관련된 설정하는 와중에 만약에 버퍼에 애초에 ESP32가 잡은 버퍼 공간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어베일러블 하지는 않은데 링 버퍼에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직 수신되지 않아서 어베일러블한 상태는 아닌데 얘가 잡은 메모리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경우, 그게 지금 출력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한 번만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니까 원래 1이 여기 달라붙어야 되는 거죠. 이건 대체 뭐냐? 근데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일 의미 없어 보이는 명령어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의미 없어 보이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명령어. 어드레스 세팅하고 리드 어드레스 이거 좋네요. 리드 어드레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럼 요거를 의미 없는 그 명령을 릴레이한테 보내줘가지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버퍼를 그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버퍼가 클리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돼 있는데 코드에는 115,200 돼 있잖아요. 아예 이거 속도가 안 맞으면 화면에 나오지가 않아요. 깨져서 나오니까 이 문제는 아니고요. 좋아. 그러면 지금 저 명령어가 그 어드레스를 읽어내는 명령어니까요. 자, void get address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자, 똑같이 합니다. 자, 요만큼 그대로 똑같이 하고 그리고 요 보내는 명령이 요걸 보낼 겁니다. 너 아이디가 뭐니?라고 하는 근데 이것도 응답을 하던가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는 응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좋은 명령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all flip 1, 2, 3, 4, 5, 6, 7, 8 이거 좋네요. 릴레이의 상태를 읽어오는 명령어 요거 보내겠습니다. get state 지금 켜져 있냐 꺼져 있냐 하는 그 상태를 리드 해오는 건데요. 코일 접점 상태를 바이트 데이터 뭐 어떻게든 그 원하는 기능이 동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보내는데 응답 데이터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소거해버리면 되겠죠. 대신에 응답 데이터 타임아웃 처리되는 거 하고 요까지 다 하고 다 짝짝짝짝 요거를 그냥 이대로 보내버리면 되겠네. get state를 처음 딱 시작하면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미 없는 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버퍼 클리어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회차부터는 정상 가동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만약에 정상 작동되면 이제 그 스크린 화면 만들고 터치해가지고 제어하는 것까지 연결을 하면 4채널 릴레이 쪽은 끝이 나는 거죠. 아니 왠지 이게 시리얼 모니터 연결할 때 요때 발생하는 이슈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재부팅을 한다. 재부팅을 하고 다시 입력하면 또 똑같은 이상한 뻘 메시지가 들어있는. 왜 이게 계속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 1초 정도 쉬고 요걸 한번 수행한다라고 해보죠. 상당히 이상하죠? 리셋하면 분명히 여기를 지나쳤을 건데 지금 난몽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요, 제가 혼돈을 하시는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에 115,200하고 여기에 115,200은 ESP32하고 컴퓨터 사이의 통신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9600이라는 숫자는 ESP32에 연결되어 있는 ESP32하고 맥스485 모듈하고 사이의 통신 속도예요. 9600이라는 숫자는 맥스485가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 9600이기 때문에 ESP32가 9600을 맞춰줘야 됩니다. 맥스485가 9600인 게 아니라 RS485 통신 보레이트가 지금 9600으로 돼 있어요. 이거 속도 바꾸면 4채널 릴레이하고 통신이 안 됩니다. 맞죠? 살짝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아니, 왜 계속 이 똑같은 메시지가 왜 계속 나오죠? 근데 제어하는 데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어차피 수신받은, 응답받은 데이터를 우리가 화면에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조금 있다가 온속도 센서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예외 처리해가지고 if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별로 문제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네요. 모드버스에서 라이트 함수는요, 보낸 데이터가 그대로 리스폰스가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잘 받았다라는 형태의 응답인 것일 뿐이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센서 값을 나한테 보내줘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내준 응답 데이터는 바이트 인덱스가 정확히 맞아야 해석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 안 되는데 딱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모드버스 프로토콜의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명령이라면 그 드랍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하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작가 툴로 우리 U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냐? 자, 요 하면 어제 했던 거고요. 자, 라벨 하나 딱 두고 녹한다에 4채널 릴레이, 모드버스 릴레이. 그래도 글자가 좀 크군요. 좋아. 그러면 릴자가 안 적히니까 또 한글 폰트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폰트 매니저 가서 릴자 한 글자 추가. 그러면 없었던 릴자가 또 튀어나오겠죠? 짠, 됐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위젯을 뭘 쓴다?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버튼. 그러면 채널 0, 채널 1, 컨테이너라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컨테이너의 배경 색깔을 딱 주면 뭔가 좀 에어리어가 표현될 거니까
백 컬러를 약간 좀 왜 안 나오냐 컬러가. 컬러를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색깔, 요런 색깔 좋네요. 민트 색깔.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 정도 느낌으로 딱 만들어주고, 배달의 민족 스타일 좋네요. 채널0. 배달의 민족 컨셉이었습니다. 이 글자가 이거 너무 폰트 1은 너무 조그만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2는 또 너무 크고, 이거 모양이 너무 안 예쁘단 말이죠. 제가 디자인 하는데 꽝이라 가지고요. 디자인을 못 합니다. 좋아, 그러면 대충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면, 이상하네. 상당히 모양이 별론데. 지금 여기 안에 버튼 2개를 넣을 거거든요.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어. 이거 말고 저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다른 거 딱히 갖다 쓸만한 게 없네요. 버튼 타입은 그냥 깔끔하게 이런 이상한 모양 하지 말고, 자, 버튼 딱 해서 채널0.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자, 요 정도 느낌으로 딱 해놨고, 요거를 이렇게 딱 4개를 감싸서, 이거 저 보더만 색깔 줄 수 있을까요? 백그라운드 말고 보더만. 여기 있네. 보더 컬러를 배달의 민족 색깔로 딱 해가지고, 너비 3. 이거는 뭐지? 요렇게 싹 해가지고, 한글을 쓰겠습니다. 한글 켜기. 왜 이 라벨 선택이 안 되냐? 지용덕님 반갑습니다. 바르고 고운 우리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그 제트 오더를 제일 밑으로 내려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네. 제 아래쪽으로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낮은 거였네요. 그러면 위치를 좀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얘를 잠시만요. 얘를 컨테이너 안에 잡아 넣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업하기가 오히려 좋지 않네요. 자,
이거 아니네. 됐죠? 그리고 요 글자가 또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됐다. 여기를 채널 01 이렇게 할게요. 01. 그러면 약간 아무리 해도 이게 예쁘지가 않단 말이죠. 상당히 몰라 뭐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X 좌표가 같게. 그라데이션을 쓰면 된다고요?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 있네요. 이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뭔가 됐다. 뭔가 됐다. 이렇게 색깔이 믹스가 되는 거군요. 이거 거꾸로 255 0 하면 반대로 되는 건가? 아니네. 0 255. 쌍화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3D 프린트 구입 자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왼쪽 이쪽에 저기 10%만큼의 자금이 지금 모였습니다. 90%더 모여지면 3D 프린트 빡 해가지고 재미난 걸 만들 겁니다. 여기 하얀색 하고 싶은데요. 하얀색이 밑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이 하얀색, 위에가 민트 색깔. 맞습니다. 뱀부 프린트 가격입니다. 그 더하기 필라멘트 5세트 녹한다가 앞으로 필요한 양만큼 그냥 이 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산뜻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애초에 이 모양을 컨테이너에 넣고 컨테이너를 카피를 하면 작가 툴에서 다 이렇게 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죠. 이 안에 컨테이너 안에 차일드로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한 번은 귀찮아도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복사가 될 것인가? 요 모양을 그대로 카피
자, 됐네요. 됐네요. 그죠? 아, 예리한 노칸다의 기술. 봤습니까? 바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날로 먹는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날로 먹기. 198. 허. 200에 200의 y좌표는 153번. 딱 됐네요. 그러면 요거를요. 그래도 채널 번호가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요 앞에다가 쪼매나게 숫자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공간을 딱 이렇게 두고 이거 216 하고 얘를 요 앞에다가 어떻게 쓰지? 상당히 저 볼품 없는 UI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판매할 건 아니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0 채널 0번이라는 의미인데요. 상당히 저 모양이 안 좋지만 여기가 1번. 거의 뭐 저 구석기 시대에 나온 그런 UI인 것 같긴 하지만 마이너스. 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155) 정렬을 잘해야 돼요. 20. 그래야 모양이 예쁩니다. 자, 이 모양을 그냥 제어하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버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대로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클릭 이벤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자, 콜 펑션 노칸다 1. 함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서 다시 정의할 거니까 콜 펑션 노칸다 2. 이걸 달아가지고 복사를 할걸. 잘못 생각했네요. 자, 콜 펑션 노칸다 4. 약간의 노가다성의 작업.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혹시나 여기 위쪽에다가요, 응답을 하지 않으면 실패했다 뭐 그런 것까지 출력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텍스트 에어리어를 여기다가 하나 딱 둬가지고 여기다가 정상적인 응답을 받았으면 정상 응답, 타임아웃을 포함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면 응답 실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다가
원라인 모드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정상응답. 응답 실패.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비워두고요. 그러면 화면 다 만들어졌네요. UI 출력하겠습니다. 여기 ESP32 쪽은 다 함수화 시켜놨으니까 이제 함수만 저기 딱딱딱 잡아넣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정상응답이냐 아니냐의 여부는요, 그건 또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면 응답 실패만 하겠습니다. 그 주고받는 메시지상에 오류가 있는지 그거까지는 체크하지 말고, 어차피 라이트 명령 자체는 응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했으니까. 자, UI.c로 가서 함수 납치해 오겠습니다. 펑션 쭉 가지고 와서 메인 코드에 어디다가 놓냐면, 그러고 보니 얘도 지금 필요 없네요. get state 지우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딱 붙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면 이 버튼 1은 채널 0 on 이니까 제가 위에 만들어 놨던 이 함수에서 0번을 켜라 라는 명령이 여기서 전송되면 되겠죠? 0번 true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0번 끄는 거니까 펄스 1번 켜는 거겠죠? 1번 true 1번 펄스 2번 true 2번 펄스 3번 true 3번 펄스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 다음 여기서 응답이 딱 올 적에 지금 타임아웃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정상 응답이라는 거고, 이거는 비정상 응답이니까 아까 텍스트 에어리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띄워주면 되겠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1이니까 저기 텍스트 에어리어의 값 업데이트하는 그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자, 요런 거 하나 카피해 가지고, 자, UI 텍스트 에어리어 1이고 출력할 말은 정상 응답. 응답을 했다. 이거는 타임아웃 발생했다. 타임아웃 그냥 이렇게 할까요? 타임아웃. 다 됐습니다. 업로드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끊어졌네요. 지금 앞으로 있을 유니티하고 뭐 그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하고 뭐 이런 쪽에서 제가 3D 프린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구입하기에는 덩치도 너무 큰데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내가 그걸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걸 삽니까? 저는 3D 프린터가 필요 없어요. 이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3D 프린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거를 제 호주머니 쌈짓돈 꺼내가지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금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구입이 되게 되면 그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또 발생하겠죠. 그런 의미로 지금 모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기 화면 왼쪽 위쪽에 보시면 그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녹한다의 유튜브 계좌로 3D 프린터 관련된 구입 자금을 좀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입금자명, 뭐
성함 쓰셔도 되고 유튜브 아이디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면 아이디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다가 33을 붙여가지고 입금을 해주시면 이 후원금은 3D 프린트 후원금이구나. 제가 별도로 빼겠습니다. 33 안 붙어 있으면 그 일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후원 자금으로 제가 별도로 뺄 거고. 피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스크린 개수가 바뀌게 돼가지고 컴파일을 새로 하고 있는데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거의 좀 놀고 있겠습니다. 한 템포 쉬고 결과 보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예제 1번은 중간 과정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예제 1번 자체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RS 모드버스 RTU로 제어되는 4채널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LVGL로 구현하시오. 춘택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힙한 출석 체크를 하셨네요. 출석 체크. 정모요? 정모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녹한다의 전설의 정모가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 전설의 정모가 올해는 안 했으니까 학교 방학하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의사표현 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그 인원이 되겠다 싶으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붓하게 만나는 거는 조금 쑥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러 명이서 여러 명이서 그렇죠. 2학기에도 하죠. 이제 1학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몇 주만 더 가면 녹한다는 자유의 몸이에요. 도비는 자유를 얻습니다. 서울이면 뭐 가깝네요.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함안 창원 그 사이. KTX 타고 빡 오신 다음에 당일은 좀 힘들겠네요. 딱 오셔가지고 하룻밤 자시고 딱 가시는 거죠. 이제 컴파일 다 됐다. 됐어.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뭔가 배달의 민족스러운 화면. 자, 저는 디자인 감각은 없으니까요. 이제 알아서 예쁘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 됐죠? 그럼 이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일단 한 개 켜져 있네요. 채널 0번 끄기. 꺼졌죠? 그거 되네, 그러면. 자, 켜기.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켜기. 딱딱 소리 나면서 켜지죠? 끄기. 왜 안 꺼지냐? 얘 왜 안 꺼져? 얘는 명령어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얘는 끄기 명령, 채널 2번에 끄기 명령이 뭔가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자, 고치러 갑시다. 채널 2번에 끄기 명령.
뭐지? 맞는데? 이거잖아요. 6C0A 6C0A 맞잖아요. 왜 안 꺼지지? 딴 애들은 다 되는데 얘만 안 되는 이상한 상황. 이거는 명령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 뒤에 이거 CRC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야? 여기 그거를 한번 보면 되겠구나. 혁이 아니 이게 명령 자체가 전송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 함수 쪽을 봐야 되겠죠. UI 라벨 7 뭡니까 이거? UI 라벨 7에 버튼 클릭 이벤트가 붙어 있었네요. 그죠? 누가 그래놨습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라벨에다가 버튼 클릭 이벤트를 붙여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아니고 버튼에다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UI 파일을 고쳐줘야 되겠죠? 서울 경기면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서울 경기 너무 멉니다. 녹한다는 집돌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최고 좋습니다. 그러면 UI.C로 가서 딴 거는 필요 없고 버튼 6번만 얘만 가지고 오면 되죠. 딴 거는 그냥 여기서 소멸시켜 버리면 되고 싹 가지고 와서 요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되죠. 다 됐습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어피리님이 또 3D 프린터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군요. 짝짝짝짝. 제가 나중에 3D 프린터 구입할 만한 자금이 딱 모이게 되면 구입을 한 다음에 후원하신 분들 명단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짝짝 한 분씩 한 분씩. 감사의 표현은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구입을 해도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놔둘 데가 없어요. 어디 놔둬야 될지 지금 그것도 고통인데 어쨌든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끄기 이제 되죠. 켜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두 개 다 보이려나. 끄기 얼마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까. 켜기 그럼 여기 정상응답이 아닐 때는 얘가 꺼지면 되겠죠. 이렇게 꺼버리면 켜기 눌러도 이거 왜 안 나오냐. 이제 나오네요. 자 타임아웃 나왔죠. 근데 이거 다시 꽂아주면 정상응답 됐죠. 짜잔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1번이었습니다. 이야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원래 다 엔지니어들이 겪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장하고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갑시다.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드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온습도 센서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온습도 센서로 하겠습니다. 멋있게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릴레이는 제어하는 게 다기 때문에. 자, 됐고 UI 저장하고 그러고 주요 코드를 슬라이드에 넣어야 되는데 이 너무 기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야 너무 많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일단 저 슬라이드에 잡아만 넣어놓고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래 하면 그 없어지진 않으니까 이대로 있으니까요. 그러고 셋업 정리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없네요. 이렇게 하면 예제 1번 끝. 예제 2번 가겠습니다. 예제 2번 모드버스 RTU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 SHT20이라는 거거든요. 20 온습도 센서의 산업용 온습도 센서에서 모드버스 RTU로 온도와 습도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시오. LVGL로 만든 화면에 출력하시오. 그럼 기존의 온습도 센서 쓰는 거랑 비슷한 UI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드버스 RS485 통신으로 뭔가 다른 모듈에서 가지고 온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럼 지금 통신 라인하고 그 통신 방법은 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여기 AB 라인에 얘로 바꾸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시면 이 모듈 보시면 여기 4개의 터미널 블럭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연결해야 되는 그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A는 지금 릴레이 뽑고 A는 A 자리, B는 B 자리에 꽂으면 되고 플러스는 외부 전원 5V, 마이너스는 외부 전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 이제 얘는 쏙 빠져주시고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네요. 일자 드라이버. 아, 3D 프린터 기술 지원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막 저 프린터를 잘 못해서 헤매고 있는 상황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를 또 지원해 주시면 좋죠. 녹한다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3D 프린터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출력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출력 눌렀는데 뭐 이상하게 출력이 안 돼가지고 막 그 보정 작업을 해야 되니 뭐 에러 체크를 해야 되니 뭐 그러면 저는 쓸 수가 없고요. 자, 3D 모델 업로드하고 인쇄 버튼 클릭하면 바로 쫙 자기가 알아서 샥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돼요. 자, 짜잔 짠짠 됐고. 선 꽂고 있는 중이에요. 화면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꽂으면 되겠고. 어우, 빡빡하다. A는 A에, B는 B에. 파란색이 A. 자, 그럼 이거는 모드버스 통신에서 레지스터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요. 또 그 모드버스 오늘은 설명 안 할 거니까 그냥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된다 하는 걸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로 딱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0x04 펑션 코드 4번입니다. 아마 4번이 그 인풋 레지스터 읽어오는 걸 건데요. 여기 데이터 보이죠? 0x01 04 0002 0001 C1 CA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 바이트를 쫙 그 모듈 쪽으로 보내면 모듈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여기 보이죠? 요거 두 개 0, 1, 2, 3번, 4번 자리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를 해석을 하면 0x2라는 값이고 요거를 10진수로 바꾸면 54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10을 나누어서 54.6%라고 습도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보내가지고 응답받아 온 바이트 배열을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습도 값이고, 온도 값은 요렇게 샥 보냈을 때 이거 해석하는 부분을 잘랐네요. 얘도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이거는 두 개 동시에 요청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드버스 통신이요. 레지스터를 한 개 읽어올 수도 있고, 두 개 읽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읽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이 메시지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거 필요 없고 요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둘, 넷, 여섯, 여덟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기존 코드를 그대로 싹 유지를 해놓고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함수 이름을 바꿀까? 그럼 지금 이거는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거 밀고 여기에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데 이제 보내는 데이터가 바이트 데이터는 리퀘스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REQ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1401 1401 02 2002 둘, 넷, 여섯, 여덟 됐죠. 요거를 한 개만 보내면 되죠. 요거를 딱 보내주면 뭔가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리얼 출력하는 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꽂고 따라라라라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걸 안 만들었네요. 어디서 호출이 돼야 터치하면 호출 되겠구나.
자, 그럼 제가 터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아무기나 누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는 오류가 있는 데이터예요. 쓰레기 데이터고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 체크하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데이터가 반드시 지금 1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트는 반드시 4여야 됩니다. 모드버스 프로토콜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단 4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값인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얘가 4였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체크썸입니다. CRC16이라고 체크썸 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CRC 계산하는 걸 하지 말고 0번, 요 두 번째에 있는 이 바이트가 4가 아니라면 에러가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set relay가 아니라 get data라는 함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지우면 그 지금 UI 파일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껍데기는 이대로 두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정하고요. 요 함수가 이거는 이제 그 채널 번호하고 스테이트가 필요 없죠. 그냥 함수만 콜 되면 되는 거니까 요 함수가 어디서 호출될 거냐면 메인 루프에서 여기서 1초 간격으로 읽어온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요거 1초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또 타이밍 만들어내야 되겠죠. 메인 t 만들어 가겠습니다. 메인 t 만들어 놓은 게 있었네. 사용 안 하는 변수들이 계속 달고 가고 있었네요. 자, if 밀리스 빼기 메인 t가 1000보다 크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get data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 해석하는 부분에서 응답 데이터 오는 이 부분에서 에러 검증을 최소한으로 한다면 이 데이터 쭉 이렇게 출력할 적에 여기서 만약에 제일 첫 번째 바이트가 0x01이 아니거나 receive 1이 그 두 번째 바이트가 0x04가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둘 다 그러니까 0x01이거나 04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에러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상인 경우 일단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데 출력할 적에 에러가 난 경우는 여기서 처리하면 되고 정상인 경우는 여기서 계산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에러가 발생함 이라고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요. 이거 먼저 데이터 출력하고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계산한 값 출력하면 되겠네요. 에러가 발생하고 정상인 경우면 온도와 습도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대로라면 여기 리스폰스 데이터 보시면 돼요. 제 마우스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드레스입니다. 그 채널 그 슬레이브 어드레스 그리고 펑션 코드 데이터 개수 온도 2개 습도 2개입니다. 그러면 0, 1, 2, 3, 4, 5, 6의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4, 5, 6에 3, 4, 5, 6 이게 온도 이게 습도입니다. 계산하는 수식은 2개의 바이트 붙여가지고 10을 나누면 되는 거였죠. 어렵죠? 좀 어렵죠? 자, uint 16t 템프는 수신받은 리시브 3에서 요거를 8개 시프트 시켜도 되는데 그냥 256을 곱해도 됩니다. 256 곱하고 4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8비트 8비트 두 개가 16비트가 된 거죠. 8비트를 8칸만큼 위로 시프트 시키고 남아있는 그 공간에다가 8비트를 더 더한 셈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위아래가 같은 겁니다.
8칸 위로 밀고 그리고 오와 연산하면 되죠. 요렇게 이거는 비트 연산을 한 거고 요거는 그냥 그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플로트여야 되겠네요. 자, 10을 나눠야 되니까 요렇게 한 전체 결과를 10.0으로 나눠버리면 저 수식대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습도는 휴미는 근데 어차피 아니다 뭐 상관없겠구나. 자, 5번하고 6번하고 계산해가지고 이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온도 한글 쓰니까 좀 깨져서 0으로 하겠습니다. 자, 템프 휴메디티 습도 이거 뭐 왜 휴미. 그럼 에러가 안 난다면 여기 온도와 습도 값이 출력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1초 간격으로 측정해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빡빡빡빡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면 만들고 값 띄우고 땡 하면 되겠죠. 그러면 노칸다의 LVGL 시리즈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이죠? 아니 온도가 31도나 됩니까? 그런 거예요. 와 맞네. 지금 여기 안에 온도가 31도예요. 습도는 58.8%. 그런데 왜 생각보다 별로 덥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저 에어컨 지금 안 켜고 있거든요. 31도면 거의 제가 녹아버리는 그런 온도인데 뭐 하여간 이 값 다 출력했잖아요. 띄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온도 출력을 위한 화면을 또 우리 만들어 보도록 하죠. 노칸다에 모드 버스 온습도 센서 온습도계 좋다. 딱 위에 두고 그 다음 온도와 습도를 계속 아크만 가지고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듯이 그 미터 위젯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게 상당히 좀 쌈박했던 느낌인데 자카툴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요. 그 어디냐 그거 누르는 거.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괜히 이거 하면 괜히 난이도만 올리는 거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 그때 나름대로 해볼라 하니까 이거 값을 바꾸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쌈박할까? 이 모양이 좀 멋있을 것 같죠? 요거 숫자 안 바꾸고 그냥 요 모양 그대로 넣어가지고 표현하겠습니다. 2개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 이거는 자카툴에서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만들어 두고요. 자리만 만들어 두고 이거 크기가 몇이지? 자, 지금 미터가 200 곱하기 200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아까 그 컨테이너 사용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얘를 200 곱하기 200으로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미터 위젯이 한 이만하게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요 컨테이너 3라는 거에 차일드로 저 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저 안에 쏙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조금 더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미터가 여기 이제 들어갈 거다 치고 자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겠습니다. 뭐냐? 색깔이 그래서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단 칼라를 하나 넣어놨죠. 이렇게. 어차피 미터가 저기 포개질 거기 때문에 백 칼라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얘가 동그라미니까 영향이 까만색이어야 되겠네. 그러면 자리 잡아놨고 색깔을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자, 일단 한 요정도 위치에 딱 두고 여기가 온도. 어떤 식으로 출력할까? 여기 밑에다가 딱 텍스트 에어리어를 두고 온도 땡땡점 땡땡 도시. 아 12.34 도시. 글자가 좀 크네. 소수점 한 자리만 출력할까요? 이렇게 하고 잘려요. 글자를 너무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값만 출력하면 되겠네요. 값만. 이렇게 56.78%. 요거를 컨테이너를 원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라운드 값을 주면 되는 거다. 볼더인가요? 이거요? 100. 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미터가 쏙 들어가겠죠? 너무 좀 쪼개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요 위에다가 써주면 되죠. 온도계. 습도계. 이것도 뭐 나이스한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글자 색깔을 또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색깔로 요런 컬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카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스포이드 있네요. 됐다. 자, 요 정도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요 안에다가 미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낀가 넣느냐 그건데요. 뭐 눌러가지고 이벤트 같은 건 없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제 통신이 안 실패하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 아이 뭐 잠깐 엉망진창이네. 정렬도 안 돼 있네. 통신이 안 되면 여기 값 출력하는 부분에 뭐 에러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거 문자열 출력하는 텍스트 에어리어니까요. 자, 그럼 화면 UI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자 바깥 끼고 쏙 잡아놓고 그럼 여기 아까 위에 있던 콜백 함수들은 다 필요 없어진 거니까 싹 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요거 샥 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온도와 습도를 이제 미터를 낀가 넣어야 되겠죠. 미터는 야 길다. 애니메이션은 필요 없고요. 대신에 미터가 지금 두 개니까요. 이거를 두 세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좋아. 그럼 전역으로 셋. 오케이. 자, 좀 헷갈리네요. 자, 여기다가 미터 1, 미터 2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과연 될까? 컨테이너 안에 넣으면 아마 가운데 정렬이 될 거니까 그죠? 얼라인 센터 돼 있으니까 컨테이너에 잡아 넣기만 하면 되겠죠? 샥 인디케이터 얘도 전역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함수에서 불러다 써야 되니까 미터 1 인디케이터 1 그 반을 말하는 거지. 니들 요렇게 4개 딱 만들어주고 이거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쭉 들고 가서 셋업의 UI 그 init 다음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미터 1이고요. 이거를 저 메모장에서 바꿔 가지고 오는 게 더 낫겠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지 말고 항상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미터 1이라는 거를 메모장에 바꾸게 되잖아요. 미터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인디케이터 이거는 저 전역으로 빠졌으니까 지우고 요게 인디케이터 1이고 쫙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들고 가서 잡아놓으면 됩니다. 이것도 바뀌는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자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바뀌었네요. 그래도 오히려 자금량이 늘어난 느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네요. 함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잠깐 빨간 줄 다 아직 모르네요. 자, 꽤나 고장난 데가 많았네요. 자, 그럼 됐고 이제 에러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 미터가 들어가야 될 패런트가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컨테이너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몇 번이야? 컨테이너 1번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패런트는 컨테이너 1이다. 그럼 컨테이너 1에 포함된 거니까 컨테이너 1의 좌표계를 따르게 되는데
그 좌표계의 센터 배치니까 정 가운데 쏙 들어오게 되겠죠. 일단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미터 1을 미터 2로 바꾸면 이거는 이제 지 것만 딱 바뀌겠죠. 그리고 인디케이터 1을 인디케이터 2로 바꾸면 되겠네요.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싹 바꿔주고 코드가 살벌하네요. 딱 넣어주면 일단 집어넣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얘는 아니고 어디까지가 1번이냐. 얘는 컨테이너 3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3이니까. 그럼 일단 요까지 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자카툴에서 빠져있는 여기 빈 구멍에 미터 2개가 딱 박혀져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똑같은 게 2개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바꾸면 요 안쪽에 거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려 쓰면 되겠네요. 아니다. 이게 돌려 쓰면 안 되겠구나. 포인터니까. 그럼 얘를 2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다시 2번 이거 스케일 들어간 거 다 2로 바꿔줘야 되겠죠? 2 아이 귀찮아. 자, 잘못하면 스케일로 돼 있으면 위에 있는 게 딸려져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냥 스케일이라 된 것도 1로 바꿔주는 게 에러를 체크하는데 좀 현명하겠네요. 그러면 저 아래쪽에 스케일 1하고 써진 부분이 표시가 될 거니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더 정확성을 주자면 이래 하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찾아질 거잖아요. 자동 완성해서. 이게 왜 빨간 줄이죠? 스케일 1, 미터 1. 이게 그냥 내가 만드는 건데 왜 빨간 줄이죠? 자, 일단 한번 넣어보죠. 다다단 다다단. 이제 들어갑니다. 저 빨간 줄은 그냥 의미 없는 빨간 줄이었던 걸로. 오! 굉장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보입니까? 굉장한 화면이 나왔어요. 히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미터 이제 여기 들어갔으니까
요게 바늘이 움직이도록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정상응답 저거는 아까 라벨에 출력한 거였고 굉장한 화면이군요. 히트님께서 상사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일단 텍스트 에어리어 1하고 2의 온도와 습도 값을 출력을 해야 되더라. 아까 위에 그 타임아웃 이거 여기 이거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건 아까 거였고 이제 요 부분이 텍스트 에어리어 1이 정상적으로 여기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에 온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 값을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CSTR 붙이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텍스트 에어리어 2에는 습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또 단위를 붙여줘야 되구나. 그럼 이 뒤에 붙이는 게 안 될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템프 텍스트라고 이름을 붙이죠. 요 안에다가 자, 먼저 문자열 붙이고 뒤에 단위 그 도 단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도시가 생각이 안 났네요. 그리고 템프 텍스트가 CSTR로 변환돼 가지고 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얘는 단위가 퍼센트 휴미 텍스트 이렇게. 그리고 에러는 양쪽에 다 에러라는 그 문자를 출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을 이렇게. 에러 양쪽에다 됐고, 그 다음 바늘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바늘의 값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LV 미터셋 이 함수 그냥 호출하면 되는 거네요. 좋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자, 미터 이름이 미터 1, 2로 이름 붙였죠. 미터 1, 2고 인디케이터 1, 2고 그리고 나머지 값이죠. 값이 이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템프와 휴미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다 됐죠. 업로드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녹한다의 모드버스 온습도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 다 됐죠? 녹한다의 모드버스 온습도계입니다. 31.4도, 습도 58%. 값 막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실제로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멋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예제 2번. 오늘은 예제를 2개밖에 못 만들겠네요.
하고 UI 압축하고 잘 갖다 써보시기를.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녹한다의 LVGL 시리즈는 끝이 났습니다. 이거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해놓을게요. 내일이나. 아, 이것도 코드 엄청 기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두고, 또 루프에 또 코드가 있죠. 됐다.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좀 한 줄 적어야 되겠네요. ESP32와 맥스 485 모듈 간 연결. 표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핀이 플러스 마이너스 6개네요. 6개. ESP32 핀 맥스 485 모듈 VCC GND ROD RE 맞나? REDE DI. 아, 이게 여기 거구나. 요게 3.3V GND RO가 지금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핀 번호를 중간에 바꿨습니다. 기억나시죠? 11, 12, 13 11, 12, 13 여기가 11, 여기가 12, 여기가 13 두 개 다 13. 됐고, 그 다음 주의하실 게 맥스 485 모듈의 AP는 그 다른 RS485 모듈의 A와 연결되고 B는 B끼리 연결한다. 서로 꼬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RS485 통신은 A는 A끼리 B는 B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5핀 배터리 아이솔레이터. 아, 뭔가 어려운 거네요. MQQT. 그거 뭐 배터리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모듈 아닙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센서를 전원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에러 나오죠? 에러. 지금 선 뽑았거든요.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아마 수초 내에 복구될 거예요. 나오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 맞죠? 뽑으면 타임아웃 발생했을 때 에러 나올 거고,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꽂으면 수초 내에 복구. 바로 뭐 써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하고 어디냐? 온도 센서 이거하고 이렇게. 지금 찜질방 속에 이게 노트북이 아까부터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그 열기를 내뱉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덥지 진짜 근데?
다 끝났습니다.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노칸다의 최후의 보루 선풍기. 그럼 이제 이거 살랑살랑 정리하면서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아, 열심히 했다. 다음 주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요.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짜잘한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뭐 하나 들고 와볼게요. 다음 주 이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막대기에 이 까만 색깔 뭔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요거 오일 탱크에 들어가는 유량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력체예요. 요거를 기름 탱크 안에다가 쑥 집어넣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그러면 기름 양에 따라서 이게 뜨거나 내려가겠죠. 그럼 요거 원리는 모르겠는데 요 안에 뭐 이렇게 저항 같은 게 막 붙어 있대요. 이 높이 얘가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그 기름 게이지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거 똑같은 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아두이노로 값을 읽어오고 화면에 뭐 어떻게 띄우고 아니면 이제 ESP32 연결해가지고 외부로 인터넷으로 어떻게 막 데이터를 쏘고 뭐 이런 것들을 쉬어가는 코너로 요런 거 노칸다의 아두이노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LVGL이랑 똑같이 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막 내용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요. 딱딱 목적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스크린은 엄청 초반에 있어요. 완전 1편, 2편 이럴 때 보시면 원형 스크린을 제가 했습니다. 냉풍기요? 아니 여기 제 옆에 에어컨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에어컨 켜니까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에어컨을 사용을 잘 안 해요. 뭔가 에어컨에서 좀 안 좋은 가스가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 좋은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녹한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막 라이브 방송하는 와중에 약간 정신이 나간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혼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RTOS는 저도 잘 활용할 줄 몰라서 뭐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냥 활용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메모리 관리를 하냐 이제 그런 이슈하고 또 그 RTOS 스레드 간에 뭔가 변수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파트가 굉장히 골 때리기 때문에 저는 약간 녹한다 채널은 초보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RTOS라는 카드를 저는 절대로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라. 그게 녹한다의 입장입니다. 안 써도 되면 사용하지 말기. 뭐 괜히 이렇게 저 멀쩡하게 있는 말벌집을 쑤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가만히 두면 그냥 평화롭게 사는 상태인데 괜히 말벌집을 쑤셔가지고 혼돈의 도가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냉풍기가 좋아요. 냉풍기가 에어컨인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말씀하시는 냉풍기가 얼음 넣어가지고 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건데 얼음 이렇게 각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거. 설마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예요? 아, 저 냉장고가 시원찮아가지고 이 제가 있는 여기 스튜디오가요 엄청 시골에 있는데요. 옛날 제 할머니 댁이거든요. 제가 온 다음 1년 뒤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동파돼 가지고 터졌어요. 보일러 작동 안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으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기 옆에 흙으로 만든 사랑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주 보관한다고 있는 약간 서브 냉장고라고 해야 되나? 그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약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전기 먹는 하마 있잖아요. 엄청 옛날 냉장고다 보니까 제가 24시간 풀 가동해서 한 달 동안 전기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요금 폭탄이 나와가지고 필요하면 켜고 필요 없으면 끄고 이러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2년 전에는 수도가 동파가 돼가지고 수도 계량기에서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수도 계량기도 물 필요하면 틀고 화장실 갈 때 물 틀고 화장실 가서 사용하고 사용 다 끝나면 가서 물 잠그고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근데 계속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태양광은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까? 태양광 패널이 일단 있어야 될 건데 태양광 패널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저는 라이브 방송 밤에 하고 태양 없고 또 그거 태양광 충전하려면 배터리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 없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저 토크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보고요. 태양광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긴 한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있는데 태양광 쪽은 좀 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겨울에 좀 추워요. 겨울에 좀 살벌하게 추워가지고 예전에 그 보일러를 설치하네 마네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보일러를 설치를 해봤자 얼마나 여기에 머무를지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디 이사 갈 때 보일러를 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장판이나 틀고 말지 뭐 이러고 있다가 또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이 전기로 하는 그 뭐라 하죠?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에 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하는 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시골집에 전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자, 여기 에어컨 있는데요. 에어컨 키잖아요. 막 전기가 이렇게 요동치는 게 느껴져요. 막 전등 같은 게 약간 깜박깜박깜박거리는 게 느껴지고 막 뭐 다른 전기 제품도 살짝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 와중에 상당히 전기를 많이 쓰는 그 매트를 깔아 놓으면 제 생각에는 차단기 바로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안 내려가면 불이 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덴저러스한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은 후딱 질문하시고요. 다음 주 할 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좀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 방송은 광고 수익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너 이제 예전 비해서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 광고 수익 많은 거 아니냐? 틀렸습니다. 자, 48시간에 노칸다의 광고 수익은 2,000원입니다. 제가 3D 프린트 모금 행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48시간에 2,000원씩 모아가지고 3D 프린터를 구입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비용, 그 어떤 자금으로 다시 유튜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순환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죠. 48시간에 2,000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과거에 노칸다 채널에 아주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채널을 롱런 운영을 하자. 대신에 노칸다는 늘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그때 계약하시던 분들은 다 떠나시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약간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요. 하여간 재밌게 보셨으면 좀 투자를 해주실 그런 필요성도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앞으로 있을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꾸릴 거냐면 주제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뭔가가 있고 그게 가상 환경에서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마한 기물들을 3D 프린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있어야 프린팅을 하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나와라 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출력을 해가지고 맞춰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여간 저는 3D 모델링하고 3D 프린트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3D 프린트 필요 없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아니, 애초에 3D 프린터는 그 주문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저는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로지 필요한 내용은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화면 왼쪽 이쪽에 제가 상황이 변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저 현황판을 보시면서 3D 프린트 구입하는 어떤 자금의 일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아무도 안 해줍니다. 나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뭐 이렇게 후원금 안 내신다고 제가 치사하게 안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좀 이렇게 자금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좀 이렇게 열의가 생기고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맨날 똑같은 어떤 쳇바퀴를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러면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라는 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칸다의 열정을 좀 이렇게 복돋아 주려면 그 열심히 응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주머니를 좀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셔야 그 열정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VGL은 이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14편까지.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요소 이렇게 불러다가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 뭐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뭐 여기서 LVGL 시리즈가 더 이어나간다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계속 만드는 방법밖에 없죠. 뭐 오늘은 RS485 했는데 뭐 캔 통신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떤 아까 봤듯이 유량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형식으로 쭉 나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고 제가 할 수 있도록 다 기반을 만들어 드렸으니 이제 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동그란 LCD 요거는 그 시작할 때 뭐 짤막하게 해봤고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다지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미터 위젯 띄우면 상당히 멋있겠네요. 이렇게 바늘 삑 돌아가면. 자, 그리고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이 또 있을 건데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24일이네요. 6월 24일, 6월 25일 오후 8시 15분에 항상 똑같습니다. 요때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요. 좀 참여해 주시고. 근데 뭘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제가 주말 동안에 뭘 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지를 딱 띄워두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요때 유량 센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조그만한 거 막 여러 개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유량 센서랑 1.2인치 OLED가 있고요. 한번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I2C 통신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온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뭐 기타 등등, 공기질 센서 등등. 최근에 구입한 센서 이것도 한번 연동시켜 봐야 되고. 그 다음 새로 구입한 RS485 모듈도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RS485 모듈은 옛날 거고요. 최근에 구입한 RS485 모듈은 조금 더 좋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흐름 제어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 새로 구입한 모듈은 RX, TX만 연결해주면 플로우 핀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그 흐름 제어를 합니다. 송신이면 오면 송신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보내고 요쪽에서 오면 수신 모드로 전환해가지고 받고 요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타 등등 꽤 많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좀 짤짤이로 해야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애들을 주요 주제로 해가지고 다음 주 이틀 하도록 하고요.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니다.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TVOC가 뭐죠? 그게 혹시 공기질 센서입니까? 공기질 센서.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네요. 공기질 측정. 자. 그럼 이제 제가, 맞다.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이번 주 없으니까요.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소통할 거거든요.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데서 딱 검색하시고 비밀번호입니다. 2024-0101 2024년도 1월 1일 8개의 비밀번호를 딱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더 특별히 녹한다를 붙잡으실 분들이 없다면 이제 여기 채팅방에서 우리 놀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3D 프린터 자금 좀 많이 이렇게 좀 밀어주시고 보니까 별로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다가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올해 안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긴 한데 하다가 이거 영원히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묻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카트